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아저씨 동탄 버킷 드리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말썽꾸러기지만 미워할 수 없는 슬픈 꼬마 제제와 포르투갈 아저씨의 세대를 초월한 우정 이야기,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와 함께 합니다. 브라질 최고의 작가 J.M. 바스콘셀로스의 베스트 소설로서 1968년에 발표한 당시 유례없는 기록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지난 50년간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약 32개국 이상에서 수천만 부 이상 팔리며 베스트셀러이자 스터디셀러로 등극한 작품 중의 작품, 베스트 오브 베스트. 자, 그럼 어른이 돼서 다시 읽고 싶은 특별한 작품,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는 온 동네를 누비고 다니는 5살짜리 말썽꾸러기 꼬마 제제가 원수처럼 지내던 포르투갈 아저씨와 친구가 되고 그로부터 생애 처음 우정과 사랑뿐만 아니라 이별까지 알게 되는 이야기를 서정적으로 그려냅니다. 제제는 실직한 아빠, 공장에 다니는 엄마, 세 누나와 형, 그리고 동생과 함께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랑이 너무나 고픈 5살짜리 꼬마입니다. 한창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랄 나이에 말썽을 부린다고 가족들로부터 냉대와 매질을 받기도 하죠. 집안이 가난하여 크리스마스에도 선물 하나 받지 못하여 한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지는 절망하지 않고 마음속의 새와 앞마당의 라임 오렌지 나무인 민기뉴를 친구 삼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슬픔은 위로를 받고 기쁨은 함께 나누며 소문난 말썽꾸러기 제제는 이들과 함께 있을 때만은 착한 어린이가 됩니다. 가난 속에서 개구장인 제지의 사랑과 우정의 친구는 라임 오렌지 나무, 민기뉴, 학교 선생님, 포르투갈 사람인 포르투갈 아저씨, 이들만이었던 겁니다. 학교에 많은 선생님들의 자리에 항상 싱싱한 꽃들이 있는데 만에 세실리아 아빠임 선생님의 자리엔 시든 꽃조차 놓아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어린 제제의 눈에도 그 모습이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걸까요? 꽃을 사고 싶지만 돈이 없는 제제는 정원이 넓은 세르지뉴 집의 수많은 꽃들 중에 몇 송이를 꺾어 세실리아 아빠임 선생님의 책상에 놓아둡니다. 제제의 그 마음은 너무나 곱고 생각이 깊은 행동이었지만 자기의 정원의 꽃을 꺾어간 세르지뉴에게 비춰지는 그 제제는 죽일 놈, 망나니, 도둑놈이 되는 현실이었죠. 그 아름다운 꽃을 선생님의 자리에 놓아주고 싶었던 제제를 실직한 아빠를 위해 구두를 닦아 담배를 마련하는 5살 꼬마 아이를 사람들이 조금만 더 이해하고 사랑을 줬더라면 처음 받아보는 포르투갈 아저씨의 사랑에 너무 목말라 하지도 않았을 테고요.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두려움에서 괴로워하지도 않았을 텐데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아무튼 그런 제제에게 친구 같은 라임 오렌지 나무가 생기는데요. 집이 이사를 가면서 우연히 만난 작은 라임 오렌지 나무를 제제는 친구로 삼고 민기뉴라는 이름도 지어주는데요. 민기뉴는 제제의 상상 속, 꿈속에서 만나는 친구인 만큼 말도 할 수 있고요. 그야말로 대화가 가능한 나무로 등장합니다. 아마도 민기뉴는 자기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어른들 대신 자기를 이해해주는 또 하나의 제제, 즉 제제 자신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제는 마누엘 발라다리스라는 포르투갈 아저씨를 만나게 됩니다. 물론 이들의 만남은 제제가 포르투갈 아저씨의 차에 달라붙었다가 들켜서 모욕을 당한 후 복수를 다짐하는 것으로 첫 대면을 하지만 발을 다친 제제가 붕대를 감은 채 학교에 가는 도중에 만난 그 포르투갈 아저씨는 제제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게 해줍니다. 처음엔 자신에게 창피를 주었던 포르투갈 아저씨의 차를 탄 것이 부끄러워 비밀로 해달라고 했었지만
그 두 사람은 친구가 되고요. 제재는 그를 포르투카라고 부르며 친아버지처럼 따르게 됩니다. 포르투카 아저씨는 제재에게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고 사랑의 소중함을 가르쳐주는 존재죠. 제재가 그동안 자신이 행한 수많은 악행들을 말하면서 자기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도 아저씨는 제재의 행동에 대해 화를 내거나 나쁜 변명을 부르거나 하지 않습니다. 어떨 땐 제재의 행동에 맞장구를 쳐주고 남들이 부르는 망난이란 말 대신 행운의 꼬마, 천사 같은 아이라고 불러주기도 합니다. 제재는 포르투카 아저씨를 위해 앞으로 말썽 안 피우는 착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제재에게 시련이 다가오는데 포르투카 아저씨가 그만 열차 사고로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일로 인해 제재는 사람이 죽는다는 게 뭔지, 소중한 사람이 사라진다는 게 뭔지에 대해 알게 되죠. 겨우 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세상의 슬픔에 맞닥뜨린 겁니다. 몇 날 며칠 밥도 못 먹고 사경을 헤매기도 하고요. 가슴이 아린다는 게 뭔지를 깨달을 만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제재. 시간이 지나 더 이상 토하지 않고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지만 제재는 더 이상 철없이 말썽꾸러기였던 꼬마 제재가 아니었습니다. 민균이도 어른 나임 오렌지 나무가 되었고 민균이가 하얀 꽃을 피우자 제재는 그 하얀 꽃이 자신과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민균이가 피운 첫 번째 꽃을 보면서 더 이상 어린 나무가 아닌 민균이를 자기 마음속에서 잘라내버리고 어른이 되어가는 민균이를 보내줄 때가 되었다는 걸 직감으로 느끼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자식 속에 있었던 철부지 5살 꼬마 제재를 보듬어주던 그 또 다른 제재 또한 보내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자신의 모습이 온 세상이 행복하고 맑게만 보였던 철없던 5살 제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버리게 된 것이죠. 이 책의 마지막을 보면 48세의 어른이 된 제재가 어릴 적 아저씨를 그리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사랑을 가르쳐준 아저씨에게 무한 감사를 보내는 장면으로 어린 제재의 성장 소설을 마칠까 합니다. 사랑, 제재를 아프게 하고 어른의 세계로 인도하는 장치가 된 사랑, 그리고 세상의 슬픔. 50 무렵 늦깎이 아빠가 되고부터 모든 사고가 제 아이들로 이어지며 마침 제재와 같은 나이에 5살 아이를 곁에 둔 저는 이 책을 다시 들춰보면서 제 아이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언젠가는 제재처럼 아픔을 겪으면서 어른으로 변화하겠죠.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겠지만 아이들은 제발 제재처럼 너무 일찍 세상을 알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예전에 철없는 꼬마 제재처럼 세상이 마냥 좋고 마냥 행복하고 좋아하는 나무와 대화할 만큼 순수하고 가끔은 아빠 엄마를 걱정해주는 작은 관심 정도 발휘해준다면 그것으로 저는 아주 행복할 것 같습니다.